자, 첫 번째 가보죠. 시내버스 인도로 돌진입니다. 오늘 낮에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에서 정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저렇게 횡단보도 앞에 사람들이 멈춰서 있는데 잠시 후 건넙니다. 자, 그런데 버스가 저렇게 인도에 지금 있던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섰는데, 자, 성탄절 연휴 앞두고 이런 소식 전해드려서 정말 안타깝지만 사상자가 좀 많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낮 1시 반이고요. 수원역 2층의 버스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저렇게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고 이 시각 기준으로 부상자가 17명입니다. 이 버스 기사의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이 버스 기사가 거스름돈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이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급히 자리에 앉았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는 건데 이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 페달이랑 가속 페달을 헷갈렸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지금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소식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고요. 다음 이어가죠. 고객 차량의 퇴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 만나보시죠. 차량 앞으로 남성 2명이 옵니다. 앞 유리에 있는 휴대폰 이 연락처를 지금 확인하는 것 같은데요. 차 뒤쪽으로 가죠. 자, 휴대폰 보던 남성 갑자기 차에다가 침을 퇴 뱉습니다. 진짜 퇴. 자, 저러더니 차 뒤쪽으로 가서 자기들끼리 뭐라고 하면서 담배를 피워요. 자, 결국 저렇게 그 침 자국이 차량 운전석 그리고 뒤쪽에 저렇게 고스란히 남았는데, 자, 정말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 저 사람들 신분이었죠. 네, 청소업체 직원들이었는데요. 저게 지난 수요일입니다. 이 제보자가 입주 청소하려고 업체 통해서 불러서 직원 2명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계속 추가금을 거듭해서 과도하게 언급을 한 겁니다. 계속 추가 결제를 좀 유도를 했던 건데 일단 전부 거절을 하고 기본 청소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로 와서 친구랑 같이 있는데 담배 피우러 내려온 이 직원들을 마주쳐서 이 거절한 게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져서 카페로 자리를 좀 옮겼다고 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곳에서 그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안내는 못 받았는데 이렇게 추가금이 계속 나오는 게 맞냐 이렇게 물었고 그 업체에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보자가 다시 이렇게 집으로 가보니까요. 새로운 팀을 배정해준다고 해서 집으로 가봤던 건데 이 화장실 수납장에는 소변으로 추정이 되는 액체가 있었고요. 제보자의 차량에도 침 뱉은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더니 침 뱉는 모습이 고스란히 잡혔던 거죠. 또 두 남성이 뭐라 대화하는 소리도 일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화장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업체에도 이 내용 알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업체 측의 팀장이랑 연락이 됐는데 이 팀장이 전해온 말이 그 직원 말로는 자기가 절대 안 했는데 너무 억울해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은 네. 뭡니까? 그리고 말이죠. 저희가 이 블러 처리를 했지만 저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저 입고 있는 점퍼에 회사 점퍼예요. 회사 점퍼. 저 업체 이름 압니다, 저. 블랙박스 영상 너무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얼굴은 안 까겠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팀장 자체가 그 블랙박스를 본 이후에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청소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무슨 청소를 합니까? 지금 침을 뱉어놨고 화장실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팀장도 사실을 신뢰할 수 없고요. 지금 뭔가 불만이 있어서 좀 보복 차원에서 저런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보복이 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는 주소가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조금 두려워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치킨 튀기다가 날벼락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치킨집에서 벌어진 그야말로 날벼락 만나보시죠. 자, 저 흰 차를 주목해 주세요. 운전자가 문을 열고 탑니다. 자, 그리고 한 어르신이 이제 차량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왠지 좀 불안불안. 자, 문이 열리고, 차가 왜 뒤로 가? 왜 뒤로 가? 자, 저걸 이제 차를 막아서려고, 힘을 주는데, 꽝! 아유, 세상에,
이제 치킨을 아이고 기름까지 다 튀었습니다. 순식간에 완전 아수라장이 됐어요. 자, 박 교수님, 저 치킨집 사장님 네. 좀 다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12월 7일에 벌어진 사고였는데 지금 저렇게 치킨을 튀기실 때 이 사장님과 어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두 분 다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이 이도 화상 입으셨는데 아유. 이도 화상도 문제지만 이제 정말 불안해서 이게 기름이 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치킨을 튀길 때마다 이제 더 무서워지신 거죠. 불안하고 당연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보자께서도 어쩜 좋아. 그렇고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불안해서라는 아이고야. 생각이 들고 차만 앞으로 지나가도 막 깜짝깜짝 놀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화상도 그렇고 정신적 충격도 그렇고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걱정스럽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자, 지금 뭐 피해가 꽤 되죠. 그리고 지금 아이고. 거의 뭐 자동차 과실이 지금 확실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운전 미숙이고 어떤 제동 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결과 아니면 후진하면서 저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이 뭐 100%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뭐 치킨집에서 과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치킨은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큰 사고가 났죠. 가게가 지금 부서졌고 또 한 사람도 다쳤을 것 같은데 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화상을 입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영업도 못하죠. 가게 손실 있죠. 또 그리고 사람 다쳤죠. 이 부분을 결국은 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이제 물어주든지 그게 또 안 된다 그러면 자동차의 운행자 아니면 소유자가 아니면 점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보험으로 하면 금액이 모자란다면요. 보험 금액이 모자란다면 직접 자동차 운전자나 운행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가게 수리비, 가게 영업 손실비, 본인의 화상 입은 치료비 그리고 그런 것들 다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난 지금 어디에 점점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보시죠. 장바구니를 저렇게 끌고 가는 노인. 자,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더니 화분을 번쩍 들어서 장바구니 속에 슉 집어넣죠. 아하, 유유히 또 그걸 또 갖고 갑니다. 자, 잠시 후 지금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데요. 자, 노인이 사라진 곳 주변에서 저렇게 그 양반 혹시 못 봤어요? 탐문 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아하, 자, 집안에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자, 주변을 탐색하는데 그렇습니다. 화분을 받고 지금 그 노인을 저렇게 검거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화분을 좋아하죠, 진짜? 11월 29일 날 서울 양천구에서 벌어진 화분 도난 사건인데요. 그 장바구니를 끌고 가던 노인께서 건물 앞에 있던 화분을 봅니다. 나란히 심어 있는 화분인데 싹 보더니 그걸 장바구니에 놓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보통 CCTV를 보지 않습니까? 예. CCTV를 확인해서 그 난을 훔쳐간 사람의 동선을 파악되거든요. 파악이 됐는데 어느 정도 가니까는 CCTV가 이제 안 찍힌 거예요. 그래서 탐문수사를 하는데 탐문수사는 보통 시각 청각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묻는 거거든요. 물어봤더니 어느 쪽 골목을 갔더니 그 장바구니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장바구니가 그 난을 훔쳐간 그 도구로 봤기 때문에 그 집에 그 거주자한테 가가지고 집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 없으면 사실은 함부로 못 들어가니까 동의하에 들어가 봤더니 아까 그 없어진 그 난이 그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을 검거를 했다고 하는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이나 책을 훔쳐가도 절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은 꽃이든 책이든 가져가게 되면은 절도범이 맞습니다. 절대로 가져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재떨이 사건과 공정 보도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전해드린 사건이었죠. 회의 도중에 직원에게 크리스탈 재떨이를 던지고 너 당장 그만둬 뭐 이렇게 사직을 강요한 저 중소기업 대표의 사건. 저 중소기업 대표 구속됐다는 것까지 전해드렸는데 오늘 해당 그 회사 측에서 사건 반장 공정한 보도를 해라.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다 하면서 항의 메일을 이자연 기자한테 직접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제 사건 코너에서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그 한 먹거리 업체 중소기업 대표가 그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졌다. 그래서 법정 구속됐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그 해당 기업으로부터 정정 요청을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함께 첨부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 또 일방적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많다. 공정한 보도를 요청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송 전에 회사 입장에 대해 취재해서 양쪽 입장을 다 들었어야 했는데 매우 유감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보내온 내용을 저도 봤는데 어제 방송에서 거의 다 소개해드렸던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들으셨죠? 아니, 방송하기 전에 우리한테 연락해서 반론을 들었어야지라고 하셨는데 아유,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건 뭘까요?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JTBC 박성윤 PD라고 하는데요. 어디시라고요? JTBC요. 네. 아, 예, 저기 그 대표님 사건 때문에 좀 전화드렸는데 좀 저기 좀 말씀이 없습니다. 보도 자료를 좀 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입장문을. 아니, 그럼 이거 누구야 이거? 전화 먼저 끊은 게 누굽니까 진짜? 박 변호사님. 그리고 이거를 확인할 게 판결이 선고된 겁니다. 판결 보도를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걸 무슨 확인을 할 거며, 그럼 확인을 해 주시려면 제대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왜 끊어요? 누가 먼저 끊었습니까? 자, 저희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해당 업체 이름을 공개할까 말까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자중하세요. 다음 이어갑니다. 마지막 사연, 나는 병풍이 아니야 합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이 사연자가 결혼 18년 차 주부입니다. 이 남편이요, 항상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또 옛날에는 바람 피우다가 딸에게 들킨 적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봐서 이 사연자가 꾹꾹 참고 이때까지 살아온 그런 상황인데 이 최근에 남편이 골프 치러 나가자고 해서 별 생각 없이 따라 나갔다가 이제 뒤풀이로 식당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당이 남편의 여성 동창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이 사연자에게 대뜸 이런 남자랑 사는 거 고맙게 생각해라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어허. 게다가 이미 부부의 가정사까지 다 꿰뚫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는 아, 남편이 밖에서 나를 진짜 어지간히도 안 좋게 얘기하고 다녔나 보다 싶어서 이미 기분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 식당으로 그 남편 동창들이 우르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알고 보니까 이게 총동창회 날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연자는 2시간 내내 말 그대로 병풍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불쾌해져서 난 이거 그냥 골프 치러 가는 줄 알았지 동창인 줄 알았으면 안 따라왔을 거다 화를 냈더니 남편 너 지금 택시 타고 가면 이혼이야 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결국 사연자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마치 이날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사는 게 맞을까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오늘은 사연자의 자아 대결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좀만 참아보자는 자아입니다. 상이야 이럴 때일수록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냉정해야 돼. 아이가 셋이야. 큰애 은배 아직 고등학교 2학년 내년에 고3 되는데 대입 앞두고 이혼이라니. 너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들 장래도 생각해. 나도 박지훈 저 인간이 지 여사친들 앞에서 상이 너 막 뒷담화 한 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하지만 은배 생각해 상이야 동그라미. 야.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당장 이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박상희 정신 차려. 이게 지금 고민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지 동창회 그것도 여사친들 오는 동창회 마누라 데려가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인간이 그게 남편이야 웬수지? 아이고 더군다나 지 마누라 험담을 해. 야 진짜 먹긴 놈이 성낸다고 감히 지 놈이 먼저 이혼을 얘기해? 야 그리고 은배 끄떡없어. 엄마 이혼해도 알아서 대학 잘 갈 녀석이야. 이혼의 X.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사실은 입에 달고 사는 게 이혼하자는 말을 취시를 했었고 또 그리고 바람까지 펴가지고 딸에도 걸렸다면서요. 이 문제가 있는 남성이고 또 그리고 동창회 때 와이프가 원치 않은 데려갔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말려서 안 되니까 제가 조언하는 게 뭐냐면 이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한다면 이 아내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위자료 많이 내놓으라 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은 받아본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교수님.
네, 존 가트만이라는 임상 심리학자가 이제 너무 많은 수천 명의 그 부부들을 보면서 보니까 이혼하는 커플의 가장 큰 원인은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성격 차이나 돈 문제 이런 것보다도 말을 막 할 때 그 배우자가 참아내지를 못한다는 건데 지금 이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다니요. 이혼하자는 말은 사실 평생 한두 번만 들어도 그 깊은 상처로 남는데 그거를 뭐 그냥 수시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동창회 이렇게 말도 없이 데려가서 병풍 취급한 건 너무 무시하고 배려가 없죠. 그래서 저는 뭐 당장 이혼해라라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존중과 배려심이 이제 1도 없어 보이죠. 본인의 어떤 전력도 있지만 저는 이제 본인 전력은 뭐 이제 넘어갔다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들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부부 골프를 치러 간다고 해놓고 동창들 모임이 있는 곳에 갔고 또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여자 사장이 뭐 있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병풍처럼 이렇게 했던 부분 정말 하나에서 10까지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이 본인이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장 이혼하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람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보통 푸처 핸접은 막 웃고 약간 좀 장난스럽게 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이 사연자께서 직접 자필 편지를 이렇게 쭉쭉쭉쭉 눌러 쓰셔가지고 그걸 사진을 찍어서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절절함이 더 느껴지던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대부분이 갈라서는 게 맞다 이런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라라님, 원하는 거 그냥 들어주세요. 저런 사람은 잃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셨고요. 차차사랑님, 혹시 식당 주인이랑도 뭐 있는 거 아닌지부터 알아보셔야 합니다. 햄스타찌님, 정말 이혼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돌변할까 봐 그게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보라님은 그래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